네,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 아시아경제TV 리서치센터의 박철성 국장님 나오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너무 기대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한항공의 조현민 전무가 갑질 논란이 휩싸이면서 다시 한번 갑질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 이 대한항공 주가가 조작되었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회항 언니와 물병 폭탄 자매. 이래서 대한항공 주가가 추락 중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와중에 대한항공 그래프의 주가 조정 세력의 발자국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의 통정거래, 즉 자전거래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거래소와 금감원, 검찰, 국세청 등 해당 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죠. 통정거래는 사전에 매수, 매도자끼리 가격과 수량, 거래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일 증권사를 통해 주고받은 시, 분, 초가 일치합니다. 세력은 이를 통해 원하는 주가로 조정을 하죠. 통정거래는 세력들 내부에서 해당 종목의 주식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대량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고 시세 차익에 따른 부당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대한항공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통정거래는 쏟아지는 물건을 받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가격대를 유지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날 세력들은 두세 개 증권사를 통해서 통정거래를 일으켰죠. 시가를 33,650원으로 출발했던 대한항공 주가는 이날 33,950원, 1.1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대한항공 주가는 3월 26일 31,100원으로 전저점을 찍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주가 견인 세력은 8거래일 만인 4월 5일 주가를 36,300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0% 가까이 주가 견인을 한 셈이죠. 그 후 대한항공 주둔 세력들은 4거래일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일명 개미 털기 장세를 연출한 겁니다. 그러다 12일 대한항공 주둔 세력들은 예기치 못했던 복병을 만났습니다. 조현민의 물벼락 폭탄입니다. 이날 투매 물량과 프로그램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졌습니다. 종가는 6.55% 하락한 33,550원에 마감했습니다. 세력들은 다급해졌습니다. 조현민의 물벼락 갑질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했기 때문이죠. 이튿날 세력들은 대규모 통정거래를 일으켰습니다. 흘러내리는 대한항공 주가를 틀어막았던 겁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천기누설 한마디들이죠. 대한항공 주둔 세력의 매수 평균가 33,200원 전후로 분석됐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유자라면 해당 지지라인의 유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현민 전무의 갑질에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만 울상인 모습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또 정치권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조현민 전무의 갑질 작태에 대한 폭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대한항공 직원들 사이에 조 전무를 위한 조현민 생일준비위원회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자신을 대한항공 직원이라고 소개한 익명의 B씨는 13일 익명 게시판 사이트를 통해서 해마다 조 전무 생일 때는 휘하 직원들이 생일준비위원회라는 비공식적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 전무의 심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선물과 재롱잔치, 이벤트 등을 준비해왔다고 준비했습니다. 대한항공 측 관계자와 휴일이었던 어제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이 소리를 지르고 물컵을 던진 것은 맞지만 직원을 향해 물을 뿌린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통정거래에 의한 주가 조작 상황은 아는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편 조현민 전무의 물병 폭탄 상황에 대해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자신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신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한항공이 아니라 갑질항공 꼴이고 대한항공 상표권 스스로 포기한 꼴이다. 일침을 가했죠. 이어 자매의 갑질 독과점 꼴이고 소리 지르기 기능 과부하 걸린 꼴이다. 비아냥으로 일침을 놨습니다. 또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 전무가 갑질 의혹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아나무인격 행동이다 지적했고요. 조현민 전무가 갑질 이후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재벌 3세의 폐륜과 횡포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힘줬습니다. 또 심 전 대표는 조씨 일가 3세들에게 경영을 맡겨두면 대한항공은 망한다. 조씨 3세들은 대한항공 경영에서 손 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 이 논란을 계기로 조 전무가 대한항공 직원은 물론 광고 대행을 맡긴 광고회사 직원들에게까지 막말과 지나친 질책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조현민 전무의 갑질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대한항공 사명과 로고를 변경해달라는 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도 조 전무의 행동이 폭행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내사에 착수했고요. 정식 입건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 13일에는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가 노동자를 모독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일상이 된 기업인들이 처벌받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조 전무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조현민 전무에 대한 이 갑질에 대한 추가적인 폭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철저하게 규명해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이 현재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네, 일단 국내 시장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리고 그보다는 국내 시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살짝 미국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 공격 개시를 선언했죠.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서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해 정밀 타격을 명령했다.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어 주요 외신들은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용해 시리아 정부군을 공격했다고 일제히 보도를 했고요. 미국의 시리아 공격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2014년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개시하자 환율과 채권 시장은 글로벌 악재로 인해 일제히 요동쳤습니다. 채권 금리는 하락했고 코스피 지수도 추락했습니다. 당시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산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1037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라크 지역 공습 승인 소식이 전해진 2014년 8월 8일 1040원을 넘어섰습니다. 환율이 1040원대를 웃돈 것은 4개월 만이었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 이어서 이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또 글로벌 시장 또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요?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큰 요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코스피는 2420대를 저점으로 2500선 재탈환 시도하는 그런 행보를 보일 것이란 분석 보고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완화되고 있고 상장사 실적 기대가 바닥에서 점차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수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새롭게 떠오른 시리아 리스크가 글로벌 증시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 요거는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시리아 리스크에 대한 안전지대 투자 대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상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드러날 때 포트폴리오 전략은 불안한 국제 유가, 민감 수혜주를 찾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짓이죠. 그보다는 유가 변화에 한 발 비켜서 있는 둔감주에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는 현명함이 요구됩니다. IT, 자동차, 내수주, 코스닥 및 중소형 성장주 등이 시리아 공습 리스크가 격화됐을 때 시장이 도피처가 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어차피 코스피의 반등은 외국인 투자자의 복귀 시점이 향배를 가를 전망입니다. 외국인은 3월 이후 약 6천억 원의 순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1분기 실적 전망치에 대한 모멘텀 둔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이 됐죠.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 1분기 실적은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에 그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은 그동안 국내 증시를 괴롭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걷어낼 명확한 재료입니다. 분명한 대형 호재입니다. 두 회의가 예정대로 개최되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면 국내 증시 내 외국인 매수세는 뜨겁게 재개될 것이 점쳐집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네, 이러한 여러 이슈들 사이에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지는 현명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저희 박철성 국장님과 함께 또 주간 증시 함께 하시면서 그 대응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